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광주시가 이기면서 사업 추진은 속도를 내게 됐지만 후유증도 만만치 않은 전망입니다. 광주에 학교를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해야 할 대상 지역이 10곳이 넘지만 교육청은 돈이 없어 제때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대의학과 한의학, 대체의학을 한데 모은 통합의학센터가 장흥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꽃게, 어획량이 해마다 크게 줄면서 어린 꽃게를 방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은 그동안 말도 많았고 소송도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광주시가 이겼습니다. 일단 사업 추진에는 탄력이 붙게 됐지만 후유증도 예고돼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운정동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가 융자한 돈으로 민간 사업자가 12메가와트급 발전시설과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2억 원. 투자 공모와 평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녹색 친환경 에너지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올해 2월 말 1순위 업체와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한 달 뒤에는 2순위 업체와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순위 업체 중 한 곳이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였습니다. 녹색에너지 컨소시엄은 제재가 확정된 것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뒤의 일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의 공공적인 성격에 비춰볼 때 사업자의 도덕성이 중요하고 설사 1순위 업체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사회가 얻는 공익성이 더 크다는 취지입니다. 비록 사업 제안서 접수 후에 대표 출자자의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를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배제한 광주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로써 운정동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도 사업자 교체에 따른 부담을 일단은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문서 유출과 특혜 의혹 논란 등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시의회가 감사를 예고하고 있어 후유증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에서 진 녹색 친환경 에너지도 항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2019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자리를 비워둔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은 선출했지만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은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수영대회 사무총장으로는 김윤석 유대회 사무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된 가운데 조직위에 포함된 시장 측근의 반대 때문에 인선이 미뤄지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9.7도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8도로 평년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짙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이 안개는 낮 동안에 오염물질과 섞인 연모로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영광 18.6도. 한평 19.3도, 나주 18.8도로 시작하고 있고 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곡성 구례 29도, 보성 고흥 26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내일은 24도까지 떨어지겠고 휴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와의 누리예산 갈등에다 자치단체도 재정난 때문에 교육청에 줄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학교마저 짓지 못해서 M1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한신구 기자입니다. 건물 모두가 지은 지 40-50년이 넘은 광주 학강초등학교. 올 하반기 개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책정된 예산은 전체 190억 원 가운데 70억 원뿐입니다. 더군다나 인근의 1,4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내년 초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 학생 수 증가에다 개축 공사로 인해서 전체 학급의 3분의 1 정도가 운동장에 설치될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에다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그 놀이 공간을 잠시 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광주예술고 역시 30년을 훌쩍 넘어서
교실이 노후되고 실습 공간이 부족하는 등 열악하기 그지없지만 예산이 없어 학교 이전은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정부와의 누리예산 갈등 등으로 재정이 더욱 빠듯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 1,072억 원의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마저도 언제 지급될지 미지수입니다. 재정난을 이유로 광주시가 10년 넘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경기와 대전 등 일부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조속히 이제 전입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또 근거리 통학 이런 쪽에서 우리 광주 교육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더욱이 구도심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14곳 이상에서 학교 증축이나 신축 등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 누리예산 갈등과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예산난으로 수업 불편 등 교육의 질 약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정성홍 지부장의 직권면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전임자 문제는 법과 노조법으로 규정된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교육부가 직권면직을 강제하는 것은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광주와 서울 등 8개 교육청의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교조 초토화 작전에 교육감을 앞세워 대리전을 치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역사나 통일교육은 그동안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요. 교실을 벗어나 몸으로 즐기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배우는 깜짝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파란색 옷을 입은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줄지어 들어선 뒤 그 안을 다른 학생들이 채우자 전교생 600명이 함께한 거대한 한반도가 운동장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자주 들어서 익숙한 노래지만 함께 온몸으로 부르니 더욱 즐겁습니다. 우리 딸 힘차게 불러봅시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다짐도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레 통일과 국토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우리 전교생들이 함께한 플래시몹을 통해서 좀 더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주입식으로 강요될 경우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역사 교육. 교실에서 벗어나 놀이하듯 움직이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즐겁게 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약초 등으로 만든 액상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전국에 팔아온 제조업자와 중개상 등 2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어성초와 감초 등을 섞어 20여 종류의 식품을 만든 뒤 5년간 전국 한의원 90여 곳에 납품하고 암 환자와 피부질환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판매 1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제조업자 76살 A씨 등 23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다단계 회사에도 제품을 납품해온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다단계 회사의 조직적 판매 활동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국제영화제 개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영화제 개최를 위해 출품작을 접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회와 조직위 내부 갈등 때문에 광주시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올해 영화제 개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광주국제영화제는 매년 광주시로부터 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돼 왔지만 이사장과 전 상임이사의 갈등으로 인해 지난해 행사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어왔습니다. 제36주년 5.18 기념식에서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간부가 5월 어머니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해당 국가보훈처 과장은 어제 오후 이병구 광주보훈청장 등과 함께 5월 어머니 집을 찾아 사과했고 5월 어머니들은 광주 대동정신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용서한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 개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선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의정 목표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부장판사 출신의 정치 신인 송기석 당선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당선자께서는 그동안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신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법을 만드는 일로 이제 일이 바뀌셨습니다. 네. 어떤 입법 활동을 하길 원하십니까? 네, 제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힘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에 대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우리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그 집에 계속 더 살고 싶다거나 또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너무 높은데 이걸 물매 겨자먹기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임차인에게도 본인이 원해서 계약을 더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든가 보증금이나 월세 이런 부분도 상한제를 도입해서 임대인이 임으로 지나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입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사흘 뒤면 20대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통해서 지난 8년간 민생 경제가 사실상 파탄이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 사회적으로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 간이라든가 세대 간, 대기업, 중소기업 간 그런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들 보면은 4월 달만 보더라도 실업률이 10.9%입니다. 빈곤층 노인은 50%에 이르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 그 박근혜 정권이나 지난 보수 정권에서 했던 법인세 인하라든가 그리고 허구인 정시 없이 복지만은 누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소득세도 더 인상해서 그런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그런데 해소하는 데 적절하게 그런 세금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연대나 통합 얘기가 끈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단독 집권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의 결과를 보면 창당된 지 불과 2달밖에 안 된 그런 국민의당에 대한 열렬한 지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율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국민의당의 확장성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단독 집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의 주 뜻은 민생 문제 이걸 먼저 해결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권 이런 걸 논할 때가 아니고 지난 시간 동안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됐는가 그것을 보면 결국 특권층만을 대변한다거나 그리고 제대로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경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위주의 정당으로 나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광주 전남 현안 가운데는 가장 먼저 챙기고 싶은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지난 그 몇 년 동안 계속 노력해왔고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이게 차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기아 자동차를 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자동차 회사들도 국내에서 생산 라인을 증설하지 않고 해외로 나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부 다 국내에서 그대로 생산해서는 충분한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광주형 일자리 이렇게 많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지역 우리 자치단체라든가 근로자, 우리 정치권까지 협심을 해서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준다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생산 라인 자체를 우리 광주에서 설치하게 함으로써 100만 대 생산 기지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의정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 대체의학의 한대문 통합의학센터가 장흥에 건립되고 있는데요. 연구와 교육, 진로 기능을 갖춘 곳은 장흥 통합의학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장흥 사자산을 병풍 삼은 통합의학센터가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제법 규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벌절은 모두 올라갔고 마감 공사와 조경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진척은 현재 공정률 55%입니다. 현재 내부 마감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8월 말 목표로 준공 예정입니다.
통합의학센터는 서양의학과 전통의학, 검증된 대체의학을 통합해 환자 중심의 새로운 치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통합의학적 연구개발과 의료인력 양성기관으로도 활용됩니다. 저희 자원군 통합의학센터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장점인 한의학 중심으로 현대의학을 가미하고 대체 보완을 보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편안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장흥은 통합의학 박람회를 치러온 노하우와 한방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원 등 관련 산업 인프라도 풍부해 통합의학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췄습니다. 인근에 조성 중인 은퇴자 도시인 로하스타운과 연계해 의료와 주거, 관광이 복합된 치유 중심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학센터 위탁 운영 기관을 결정하지 못해 개관이 지연되고 오는 9월 개막하는 국제통합의학 박람회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600만 명).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입니다.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을 방문하는 중국인은 2%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전라남도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중국과 관련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남도 차이나로드를 만들자는 겁니다. 신라와 당나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의 영웅 장보고 유적지와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중국에서 건너와서 불교를 전한 영광 법성포, 그리고 총나라의 정치가 제갈량을 모시고 있는 곡성 무후사가 예상 코스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혁명음악가 정일성 선생이 유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화순 능주도 그중 하나입니다. 전라남도는 남도 차이나로드가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요우커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도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예정지 공모에 광주 전남에서 3개 자치단체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문학관 부지 공모에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24개 시군구가 응모했고 광주에서는 동구와 광장구, 전남에서는 장흥군이 신청했습니다. 문체부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7월까지 건립 예정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올해 봄꽃게가 실종됐다는 어민들의 한숨 속에 어린 꽃게를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묘 방류가 반드시 상책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봄 꽃게잡이는 서해 전 해역에서 흉년입니다. 태안 신진도에서 이달 초 열린 꽃게 축제는 꽃게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3분의 1도 안 잡히다고 그렇게 잡아야죠. 너무나 양이 없습니다. 그나마 꽃게가 나는 편인 진도 해역도 조업량이 예년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지금 하루 종일 해봤자 한 2콘테나 어떤 뭐한 데는 한 콘테나 이렇게밖에 안 잡히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서해 꽃게 어획량은 2013년 이후 급감하고 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최대 30%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민들은 꽃게 종묘 방류 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온도 수온이지만 전반적인 우리 방류 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저희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꽃게 종묘 방류 사업의 효과.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이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꽃게 8만 마리를 바다에 뿌렸는데 다시 잡히는 비율은 0%로 나타났습니다.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방류해줘야 하지 않냐. 그런 상황이고. 전라남도가 1988년 이후 30여 년 동안 방류한 꽃게 종묘는 730만 마리에 이르고 진도와 해남 등은 자체적으로 연간 수천만 원의 꽃게 방류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의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광주전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98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의 기준값은 100으로 이보다 크면 낙관적이고 작으면 비관적인 전망을 의미합니다. LH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광주 효천 2단독 주택용지 등 총 24필지 19,000제곱미터를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이나 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추천 및 입찰 등의 공급 과정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다음 달 8일부터 이틀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2016 상반기 평생학습과정 수료식과 배움을 마을로 마을 속에서 내 역할 찾기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동신대학교 공과대학과 한전경제경영연구원이 전력에너지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호남대학교는 중국 항저우 세종학당에 한국 문화와 한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세종문화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 규방 공예교육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나지완의 투런 홈런, 또 필의 투런 홈런에 힘입어서 삼성의 승리를 거두며 위닝 시리즈를 챙겼습니다. 기아는 1회 김주찬의 적시타와 나지완의 투런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한 뒤 3회 필의 투런 홈런 등 집중 4안타로 승부의 쐐기를 박으며 삼성의 9대2로 승리했습니다. 기아 선발 헥터는 경기 초반 투구수 관리에 애를 먹었지만 6이닝을 4피안타로 막으며 시즌 5승째를 챙겼고 필은 쐐기를 박는 투런 홈런으로 지난 25일 둘째를 출산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 800여 명이 현장 면접을 치렀습니다. 200여 개 지역기업이 참여한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는 구직자 7천여 명이 방문했고 이 가운데 800여 명은 현장에 부스를 마련한 60여 개 업체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이들의 채용 여부는 기업별로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올 연말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통신사의 기지국 로밍 데이터와 카드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SNS와 120 콜센터 등에 올라온 불평과 불만 사항을 분석해 시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준비 중인 국립공원 무등산 일대에서 국내외 자문단의 2차 현장 실사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 2차 실사에는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 책임자 등이 참석해 무등산 추상전리대와 화순 고인돌 유적지 등의 지질학적 가치와 인문학적 가치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